분명히 식사 조절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이론은 좀 와닿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드시는 식단을 바탕으로 스포츠 영양 코치로서 분석해서 피드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도 적용해보실 수 있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 벌크업, 근육량 증가를 원하는 경우. 둘째, 일반식 다이어트를 원하는 경우. 이때 술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세 번째, 폭식하고 절식하고 사이클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A 구독자분께서는요,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강박 없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사 유지가 목적이라고 하셨고요. 평상시에 식단 강박이 있어서 칼로리 계산이나 어플을 지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하셨고, 포만감이 느껴질 때 식사를 멈추면 혹시나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데 섭취 칼로리가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식사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A 구독자분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평상시에 드시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잘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끼니가 굉장히 규칙적이고 탄단지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성장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웠던 것은 단백질 섭취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건데요. 근육량 증가를 원하시는 여성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단백질 섭취가 혹시 부족하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풍족하게 들어와 줘야 하는데요. 사실 A 구독자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식사량이 부족하진 않지만 영양소의 비중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A 구독자님은 3끼를 기준으로 근육량이 차근차근 올라가길 원한다면 1,500칼로리 정도를 드셔주시면 되는데요. 계산해봤을 때 탄수화물은 150g, 단백질은 150g, 지방은 30에서 33g 이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활동량에 따라서 좀 소폭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한 끼 기준으로는 탄수화물 50g, 단백질 50g, 지방 13g 정도를 3끼에 나눠서 드셔주시면 운동 강도만 뒷받침된다면 근육량 증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드신 양과 비교해봤을 때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괜찮은데 단백질이 40g가량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닭가슴살로 거의 2팩, 200g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사실 A 구독자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회원분들이 식단 상담을 처음 오셨을 때 단백질 섭취량이 진짜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운동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성장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운동을 안 하더라도 체중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를 권장했고요. 이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근육량 증가를 원한다면 체중당 1.6에서 2.2g은 최소로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은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하루 섭취 칼로리의 40% 정도를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A 구독자분의 식사를 조금 변형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아침 식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를 살짝 줄이고 단백질량을 늘려볼 거예요. 제가 A 구독자분의 식사를 그래서 변형한다면 아침 식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탄수를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볼 거예요.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 구본으로는 오트밀, 블루베리, 그래놀라, 과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50g 이내로 넣어주시고 프로틴 파우더나 아니면 계란 흰자 같은 단백질 근원을 넣어서 단백질 총량을 올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A 구독자분은 탄수화물 양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조금 드실까 봐 걱정했지만 100에서 110g 정도로 드시면 A 구독자님이 필요한 탄수화물 50g 정도를 쉽게 채우실 수 있고요. 고구마로 따져도 100에서 110g, 단호박은 250g 정도로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근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을 늘려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밀빵 혹은 식빵은 한쪽에 탄수화물이 13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두 쪽으로는 A 구독자님께는 부족하고요. 3조각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품 성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A 구독자님의 운동 강도가 근육량을 늘리기에 충분한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체력이 되신다면 제 채널 내에 있는 쌍꺼폼들을 주에 3회 정도만 해보시면 꼭 식단 수정하시면서 근성장 가능하실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일반식 다이어트가 하고 싶은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흥미로운 게 체지방률이 정말 낮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칼로리를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00칼로리 정도를 드셔도 괜찮았고 한 끼 기준으로는 566칼로리, 550칼로리도 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체지방률이 낮고 근육량이 높으면 같은 체중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 전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청첩장 모임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 봐요. 이런 분들한테 일반식 메뉴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콩나물국밥이라던가 포케라던가 굴국밥, 회덮밥, 갈비탕, 일반적인 한식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할 때 막연히 살이 찔까 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이어트 음식으로 알고 있는 포케, 그리고 비빔밥이나 한식, 큰 차이가 정말 있나요? 비빔밥은 일반식이고 포케는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이 또한 일종의 편견이
확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영양 성분을 살펴봐도 뭐 포케나 비빔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포케 진짜 비싸잖아요. 거의 14,000원, 15,000원. 일반 식사, 한식으로 무난하게 드시면 전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양 조절이 관건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밥과 면에 대한 대략적인 양을 감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보통 밥을 크게 진짜 고봉으로 한 수저로 먹으면 25g 정도고요. 순탄수로는 7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면을 종이컵에 담으면 100g 정도가 이렇게 담기는데요. 파스타면. 그 정도로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을 73g가량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 양대로 밥과 면을 조절해서 드셔주시고, 술의 경우에는 솔직히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완전 솔직히는 안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만약에 드시게 된다면 안주를 줄여서 한 끼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566칼로리 정도를 드시는 게 괜찮다고 했잖아요. 안주랑 술 포함 그 범위 이내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술 먹으면서 살이 안 찌는 분들을 실제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대부분 안주를 안 드시고 술에 몰빵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비구독자분이 안주를 안 드시고 술에 몰빵 한다면 세로는 1.7병, 레드와인은 4.5잔, 참이슬은 1.4병, 맥주는 500ml 3잔, 샴페인 4.5잔, 막걸리 7잔, 하이볼 1.7잔이 맥시멈입니다. 그 이상 드시게 되면 그 전에 끼니를 덜 드시거나 혹은 이후에 운동해 주시거나 다음날 끼니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일반식을 드실 때에는 너무 다이어트 음식과 일반식 사이에 선을 긋지 마시고, 이 식사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지를 가늠해서 드시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강박은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할 수 없게 해요. 세 번째 케이스는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케이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당을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분의 식사에서 제가 발견한 거는 과일이었는데요. 과일은 정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약사님과 인터뷰했던 영상에서도 다뤘는데요. 과일은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아서 포만감을 일으키지 않고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1회 섭취량 이내로 제한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나 샤인머스켓 같은 달달한 과일을 드시고 싶으실 때는 그릭 요거트 같은 지방 소량과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또 C 구독자분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 단백질 섭취량이 마찬가지로 적어요.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 나머지를 탄수나 지방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분은 계란 2개를 드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 드실 때 계란 2개 정도 드시면 단백질 섭취량 부족합니다. 계란 2개를 기준으로 147칼로리, 단백질 12g, 지방 9g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란 4개는 먹어야 20g 넘게 단백질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계란 섭취량을 늘리는데 여기서 노른자는 살짝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4알 중에 2알은 노른자 같이, 2알은 노른자 빼고, 그래서 계란 4개를 먹는다면은 나머지 2알은 흰자만 스크램블해서 같이 먹는 거죠.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꾸만 굶거나 조금 먹거나 다이어트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식욕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은 빵인데 계속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 현미밥, 닭가슴살, 채소 등으로 배를 채우다 보니까 식사 만족도가 떨어지고 식욕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참아야 하는 다이어트는 식욕을 오히려 더 돋구게 되고요. 무작정 조금 먹는 다이어트는 대사량이 낮아지고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또 친구랑 약속을 못 잡는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실패하게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 이 3가지 중 한 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이분은 앞에 제가 다뤘던 두 번째 구독자님 B 케이스로 가서 나에게 맞는 양을 계산한 다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량에 맞게 일반 식사를 하는 연습, 내가 원하는 음식을 양 조절해서 먹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하는 회원분들 중에서 유지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일반 식사를 크게 피하지 않고 이렇게 양 조절해서 드시고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 3분의 구독자분의 케이스를 다뤄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패하는 다이어트 케이스를 다뤄봤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내에 다양한 식단 관련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번에 제가 8월 말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량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클래스 이쿠르를 열게 되거든요. 매번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너무 헷갈린다면, 나에게 맞는 양을 찾는 방법 알고 싶다면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수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 강의고요. 제가 직접 진행하니까 모르는 부분도 모두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게 식사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